회의에 느낄 정도의 그런 어떤 일들이 뭐였었냐면은, 자기 여자친구를 준다고 해가지고는 종이학을 갖다가 뭐 한 2,000마리를 적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탄약고 근무를 쓰는데 개개인별로 할당량이 있어, 영매 하사들이. 폭탄이 터졌어. 그러면 딱 첫 번째 혹시 무슨 걱정해야 될까? 누구 다쳤냐? 괜찮아 애들? 이래야지 정상인 거잖아. 딱 첫 번째 얘기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외부 인원들 못 봤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은폐하고 가리고 내 책임 아니다. 당연히 문제가 나타나죠. 근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더 큰 문제는 뭐냐? 책임을 지가 안 진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덮어씌워요. 솔직히 특전사 하면 간부도 물론 힘든데, 특히 간부들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사관들이 위주로 된 전투 집단이니까 전 솔직히 되게 궁금했어요. 부사관들이 어떠한 임무 수행을 하고 어떤 걸 했을 때 제일 힘들고, 또 군생활을 했을 때 아 진짜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건데 이를 악물고 했다,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을지. 근데 이제 어느 집단이든 간에 뭐 천리행군이나 대대 뭐 전술훈련 같이 이제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위에 지휘관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죠. 군생활 자체에서는. 지금 고인이 된 저희 그 해병대 장병들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특전사도 이제 그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지휘관님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 명령 체계를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부대에 지휘 책임이 지휘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대가 특전사처럼 단독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번에 뭐 최상병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 부대가 어디에 대민 지원이잖아요, 솔직히. 대민 지원이고 긴급복구, 근데 재난재해 물론 군경 뭐 다 출동을 하니까 그때 나가려면 일단 제일 위에서 사단에서 연락이 와요. 사단에 연락이 오는데, 그 재해 재난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가용 인원이 있는 부대가 어디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사단에서 회의를 하겠죠. 맨 여단 아니면 뭐 어디 부대에 대대에 어느 애들이 좀 요번에 좀 가용 인력이니까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다시 그 사단에서 위급에서 회의를 거쳐서 예하 부대로 넘어오죠. 그 예하 부대에서 또 한 번 회의를 해요, 아침에. 물론 얘기는 그 전날 들어와요, 지휘관들한테 전화기로. 그래서 뉴스 봤지? 야, 니네 내일 대면 지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긴급으로,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간부들끼리 아침에 벙커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 요번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 터져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수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대대가 나갈래? 아니면 어느 부대에서 몇 명 나갈래?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일단 인원에 대한 거랑, 무조건 나가면 인원이랑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과랑 그다음에 군수과가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그다음 뒤에서 사실은 뭐 작전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인 그 컨트롤 타워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부들은 다 알죠, 솔직히. 그 사람만 혼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한, 어차피 위에서 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선 지휘관 중에 자기 멋대로 지휘하는 지휘관들도 있지 않나요? 있죠. 지멋대로 하는 인간들 꼭 있어요.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나라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이 넘치는 지휘관들. 솔직히 그런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평상시에 그러니까 일례로 따지면 진짜 뭐 쉽게 얘기하면 가호충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군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봐왔으니까 존경심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무리를 해서 작전을 하거나 지시를 내려도 밑에서 반항이 별로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개인의 그런 사제세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밑에 애들도 오히려 더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후자죠. 약간 양아치기가 있는 지휘관들인데, 예. 그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오로지 자신의 위안, 안위, 그것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일 터졌다. 그럼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폭탄 사고 터졌다. 그러면 폭탄이 터졌어. 그러면 딱 첫 번째 혹시 무슨 걱정해야 될까? 누구 다쳤냐? 괜찮아 애들? 이래야지 정상인 거잖아. 딱 첫 번째 얘기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외부 인원들 못 봤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은폐하고 가리고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문제는 그런 애들이 자꾸 일을 쳐요. 과잉충성하느라고. 자기가 왜냐하면 나서야 되니까, 튀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멋대로 위에서 지휘체계도 안 내려놨는데 자기 멋대로 애들 막 대기시키고 막 출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지휘체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가 먼저 치고 나가버리니까 당연히 문제가 나타나죠. 근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더 큰 문제는 뭐냐? 책임을 지가 안 진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덮어씌워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앞서서 제가 물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진짜 솔선수범해서 정말 1분 1초가 시간을 촉박하게 다투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선 조치 후 보고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지휘관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양아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는 그 조직의 미꾸라지들, 그 1%에 해당되는 양아치들이 이걸 워낙 잘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하는 분들 중에 지문이 거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싹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올라간 사람들이 위에 올라갈수록 부대 전체가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얼마나 힘드냐, 그건 그 사람들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무조건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저도 장교 집단에 대해서 치부를 좀 깠으니까 우리 전문화사분이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봤을 때 이 부사관끼리의 그런 부조리, 좀 이건 좀 무슨 명령 내렸을 때 아, 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영내에서도 생활을 하고 영외에서도 생활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부대 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영외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막내다 보니까 부사관 중에 제일 그러면 자동차 키 좀 갖다 줘. 거기 놓고 왔는데 뭐 좀 갖다 줘. 이런 게 있으면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명령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 예,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갔다 오는 경우도 있었죠. 네가 느끼는 문제점은 그 사소하고 잘 자란 일들이었구나, 그게. 아니, 저한테는 전혀 사소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전역했다는 얘기가 있어. 선배님은 저보다 군생활 더 전에 하셨었는데 선배님 생각하시는 뭐 그런 고충. 일단 특전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수 문화가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는 그 기수 그 뭐냐 개인적인 업무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진짜 내가 군생활 회에 느낄 정도의 그런 어떤 일들이 뭐였었냐면은 자기 여자친구를 준다고 해가지고는 종이학을 갖다가 뭐 2,000마리를 적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탄약고 근무를 쓰는데 개개인별로 할당량이 있어. 영내 하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100장씩 이제 접어가지고 이제 헌납을 하는 거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이게 왔나 해가지고 나는 예술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할 줄 몰랐어, 나는 거기. 거기서 아트를 배우셨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종이학을 접을 수 있다니까, 내가. 그럴 때는 학 뒷면에다가 접기 전에 저주의 문자를 딱 적은 다음에 그걸 접어줘야지. 그래야 반드시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가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아, 그렇게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때. 짬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뭐 주변에 지금 현역 그 동기분들이나 후임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분들한테 듣는 뭐 현역대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게 없나요, 따로? 지금도 제가 현역인 동기들이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병이 오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더블백 던지면서 신병 받아라 이런다는데 요새는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제로 제 동기들이 이제 신병이 오면 이제 세숫대에 물을 받아놓고 애들을 앉으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발을 닦아준대요. 소령 하나 달고 중령 달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닦아준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전화 받은 다음에 발을 닦아줘? 왜? 그래서 했더니만 타령하지 말라고. 너 구라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했더니만 맞대요. 그래서 너 지금 구라면 나 쫓아간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 듣자마자 야 그럼 지금 뉴스에서 야 추워서 훈련 중에 이탈해서 민가로 내려갔다는 애들 얘기가 그럼 진짜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실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얘기했어요. 뭐 보이스카웃이야 뭐 아람다냐 뭐야 이거. 진짜 그랬던 적도 있어요 진짜. 우리는 지금 뭐 일반적으로 그런 뉴스가 있는데 특전사도 솔직히 설마라고 하지만 그런 비슷한 사례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제 군생활 할 때는 그런 건 뭐 상상도 못 했는데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그런 기수 돌림 당하는 친구 한 명이 중국으로 밀항을 하려고 이제 인천으로 타령을 해가지고는 배에 타고 있다가 걸린 건 알고 있어요. 대박. HID를 가야 할 사람이 특전사를 갔네. 잘못 갔네. HID에서 뽑아갔어야지 그 사람은. 기수 돌림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대표님, 그러면은 그 장교들의 그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출신별로 좀 나눠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장교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 이런 거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는데 어딜 가나 상위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있고 하위에 해당되는 인원이 있으나
평균값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육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저희 흔히 얘기할 때 그래. 육사 애들 딱 느낌이 있다 그러죠. 아, 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인간들. 딱 FM. 겨울에 깔깔이 안 입어. 딱 그 깔깔이 안 입어서 애들이 굉장히 슬림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저 새끼 저 오태가 잘 나오는데? 운동 많이 했나? 그럼 그게 아니라 깔깔이를 안 넣고서 딱 입어서 뒤에 주름 쫙 잡아가지고. 그래서 야, 진짜 쟤들은 진짜 뇌 자체가 국방부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저희 같은 ROT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는 기능이 우선시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핫팩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우리도 추우면 우리도 인간이야. 라고 인간성을 좀 강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뜻하게 입는 거지. 그래서 뭐 간혹가다 토토로 된 애들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빵빵하게 미쉐린 타이어처럼. 그래가지고 간부들끼리도 욕하는 애들 많아요. 적당히 껴입으라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3, 4 우리 또 중간에 껴있으신 분들이 또 그분들도 또 나름대로 또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또 육사처럼 좀 깔끔하고 싶은 거야. 근데 또 밑에는 또 춥잖아요? 그렇죠. 추우면 밑에는 또 이거 입고, 밑에는 또 하고, 또 언밸런스해지는 거지 또. 밑에만 또 비만처럼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보면 중간에서. 그냥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 우리로 오던가, 그쪽으로 가던가, 어설프게 가니까 자꾸 체형이 불균형해지잖아. 우리 쪽으로 와. 편하게 살아. 왜 자꾸 그쪽으로 피곤하게 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융통성은 사실은 군부대 조직이 우리 다 알잖아요? 군부대 조직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아무래도 상명 하복이다 보니까 좀 단단해. 조직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ROTC의 장점은 그 조직을 흐물흐물하게 해준다는 거. 융통성 있지, 우리는. 예. 웃자고 하는 소리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도 저도 이제 간부 출신으로서 뭐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저도 이제 의료기기를 만들고 재활을 하지만 저희한테 케어를 받으러 오고 저희 제품에 설명드리러 오신 분들이랑 아니면 또 이렇게 미팅권이 있을 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회사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혹시 대표님 아니면 혹시 선생님 군대 어디 나오셨냐고. 근데 왜요? 그래서 그러면 아니 좀 뭔가 좀 남들이랑 틀려 보이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좀 이렇게 좀 험하나?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좀 딱 부러지고 뭔가 이렇게 좀 앞에서 뭔가 쫙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사실은 장교 출신이라고 ROTC 복무해가지고 나와서 좀 했다고. 사람들이 하다 박수 치면서 그러실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일반화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좀 특별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간부 출신이다, 뭐 중위, 뭐 위관급 장교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책임감. 뭐 임무를 하나 줬을 때 잘하든 못하든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는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아무래도 리더십, 그 다음에 작전을, 뭐 작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계획에 대한 계획성, 책임감. 엄청나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갑자기 이제 문득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최근 들어서 듣고 있는 거 하나가 이제 지휘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밑에서 이제 교관단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 계획서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뭐 수류탄 던지기, 사격 훈련 이런 걸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기록 올렸을 때,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병력들 다치면 안 돼. 안전 위주로 해. 모의수탄을 바꾸고 그렇죠. 실수탄 사용하지 말고 네. 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휘관들이? 말씀드린 대로 위관급 장교는 일단은 자기 신상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해요. 정말 극도로 싫어해요. 특히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밑에 올라갈수록 책임 권한은 커지고 밑에 있는 인원은 많아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솔직히 저도 장기였는데도 전역 전설 내고 나온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하고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좋아도 밑에서 자꾸 일을 쳐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문제가 생길 건덕지를 아예 없애는 거죠. 솔직히 모의수탄 던져서 사람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거를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나는 덮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획 좋은 건 알아요. 딱 보면 좋은 계획이야. 그러나 내가 승인하기에는 좀 싫다. 다른 때 해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얘기들은 솔직히 그냥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출신별로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뭐 모든 지휘관들이나 모든 출신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뭐 출신별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